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뭐 사실 요즘 제일 같이 바쁜 사람이 성종화 이사지. 예. 연초 일이 많으니까 이 와중에도 우리가 이리온은 열심히 녹음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또 막 급히 내려와서 하는 중인데, 특히 오늘은 이게 뭐 우리 방송을 많이 안 듣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좀 오늘 좀 그럴 거예요. 분위기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들 많이 이렇게 흔들리지? 뭐 누가 특별히 기관이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시총 상해주들을 좀 던지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군데 좀 분위기들이. 근데 이제 왜 그러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 IT 하드웨어들은 좀 선방연됐다는 논리들 나오는 것 같고, 뭐 엘스플레이나 뭐 하이스나 뭐 다들 그런 것 같고, 뭐 반도체 우리가 이거는 계속 이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또 하나 내가 사실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오늘은 네이버만 갖고 왔는데 카카오, 네이버 이 두 개가 만약에 여기서 더 흔들리면 어떡하나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왔잖아요, 사실 지금.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맥점으로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어제 포스코가 이제 뭐 그런 걸 했지만, 물적 분할 이슈에 카카오가 자유롭지도 않고, 카카오 엔터, 뭐 카카오 모빌리티 그거 해버리면 나쁘게 말하면 껍데기다 뭐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카카오를 자리 안 나왔으니까. 내가 이 말을 왜 서두에 던지는 거냐면, 이게 뭐 우리가 뭐 일요일 우리가 무슨 사이버 애널도 아니고 맨날 종목 상담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가끔 녹음할 때 이걸 어떻게 최대한 나는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가 논의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앉아가지고들 뭐 미래 가치 뭐 이거서 이럴 때가 아니라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잘 정말 수급을 소화시키면 좋을 텐데, 하여튼 네이버부터 하나 좀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정말 그럼 여기서 지켜질 정도의 어떤 그런 뭔가 올해 그림이 나오는 건지. 오늘은 뭐 네이버니까 그 카카오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자면, 그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파격적인 밸류에이션 분위기가 형성됐고, 양사모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가치가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 주요 그 플랫폼 업체들을 일찌감치 독자적으로 다 소위 말하는 그 물적 분할 형태로 분사를 해가지고 가치를 어필하기 편하게끔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또 다 성장을 시키고, 일부분은 또 수익성 개선도 시킨 다음에 그 이제 작년부터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부터 카카오페이를 필두로 이제 하나씩 이제 IPO를 하는 그 그림을, 그 코로나19 이후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한동안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일부 업체들의 유독 작년부터 그 물적 분할 이후에 재 IPO에 따른 어떤 가치의 중복 반영 방지 차원에서의 가치 분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어떤 네거티브한 화두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도 주요 자회사는 지금 IPO를 시도하는 자회사들이 아닌 게 아니라 다 지금 물적 분할로 지금 분사돼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IPO를 하게 되면 IPO 직전에 어떤 이슈적 모멘텀 차원에서는 조금 모멘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이제 가치 디스카운트를 중복 방지 반영을 위해서 좀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지난번 자료에서부터 그 작업을 지금 좀 해두긴 했어요. 근데 아마 그 부분들이 원래 여러 어떤 그 담당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조금 보편화된다거나 이슈가 될 수는 있지도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가 결국 LG화학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부터 비롯된 거죠. 근데 여기 LG 에너지솔루션이 뭐 공모 금액은 뭐 10몇 조인데 그 한 50조 간다고 하니까 시총이.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이걸 보는 순간 포스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에 좀 오늘 아침에 사실 모닝 미팅 때 내가 그거 한참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담당자한테 뭐라고 했고. 그 자료 준비시켜 그거. 그때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내놓으니까 내가 뭐라고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이슈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 사실 LG화학만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에서 이걸 지금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유탄 과정에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오늘은 네이버를 갖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주가가 좀 빠져 있는데,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정말 이제는 뭐 안전 영역에 왔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섹터 담당자 입장은 어떤지. 저도 단기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약간 조금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은
회사 자체가 뭐 부정적으로 막 어떤 펀더멘털이 변했다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리 작년 10월 그 무렵에 그 카카오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카오를 타겟으로 한 이제 규제 이슈가 작동하면서 네이버는 오히려 이제 그러한 류의 규제를 항상 신경 쓰면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전체 플랫폼 어떤 업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면서 등달하는 네이버도 카카오 어떤 주가 조정 한 절반 정도를 등달하는 조정을 입으면서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약간 좀 아쉽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빠졌다가 조금 다졌다가 약간 회복하는 듯 하다가 연말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지루한 약세, 상대적 약세장에 놓여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봐요. 요새 그 우리가 매크로를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분위기면 확실히 성장주는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불가피하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종목들이 뭐 계속 어떤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2020년 초 코로나19 이후에 주요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아주 우호적이고 파격적인 어떤 그 밸류에이션 분위기를 등이었고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었고 많이 올라 있다가 어떤 규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밥 맞고 싶은데 밥을 맞으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건전한 듯 숨고르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시장 전체적으로도 지금 약간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하면서 이 어떤 그 업종과 종목을 바라보는 모멘텀의 퀄리티가 조금 변하면서 약간 좀 뒷방 늙은이처럼 단기적으로 좀 뒤켜내 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느끼시나요?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작년에는 저 주요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아주 그 어떤 M&A라든지 또는 관련 어떤 신사업 또 론칭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어떤 의미 있는 활력소,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는 이슈 모멘텀을 제공해 왔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규제 이슈 이후에 지금 몇 달째 그러한 류의 어떤 이슈적 모멘텀도 지금 어떤 뉴스 플로우가 없다는 느낌 좀 드시죠? 그러니까 실적을 떠나서 약간 어떤 뉴스 플로우성 있는 이슈적 모멘텀이 떠들썩하던 분위기에서 꽤 잠잠한 지가 지금 오래됐잖아요. 지금 상황이 조금 그런 상황이고 그 공교롭게도 규제 이슈 이후에 그 네이버를 보자면 이게 이제 4분기가 끝났고 지금 1월 달에 접어들었으니까 4분기 실적 동향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사실 매출은 뭐 예측 가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동사 매출 성장성은 좋아요. 전체적으로도 좋고 또 각 부분별로도 좋고 다만 그 몇 분들이 이제 요 약간 불안해서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동사가 작년 초에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무조건 수혜를 입은 게 아니라 초반에는 주춤했거든요. 초반에는 뭐 광고다 뭐다 약간 주춤하다가 그다음에 온라인 결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핀테크, 테크피 쪽이라든지 또 컨텐츠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2분기 말부터 한 3분기 정도부터 오히려 성장성이 수혜를 입으면서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2분기까지에 비해서 작년 3분기부터 주요 플랫폼 비즈니스들의 분기별 YOY 성장성이 갑자기 확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저 효과로 작년 3분기, 4분기, 원래 1분기, 2분기까지는 계속 그 탄력이 살아있다가 한 로테이션이 지나고 이제 원래 3분기부터는 특별히 어떤 구조적으로 성장성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저 효과로 약간 어떤 성장성의 절대 강도가 YO의 절대 강도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인데 이것을 뭔가 어떤 성장성의 구조적 둔화라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근데 성장성은 좋은데 4분기가 유난히 원래 동사 그 인건비하고 마케팅비를 제 개인적으로는 정책성 투자 비용이라 부르거든요. 완전 고정비도 아닌데 그것도 매출에 연동되는 건 아닌 회사가 어떤 정책에 따라서 뭐 늘리거나 줄였다 하는 이런 비용이잖아요. 이런 정책성 투자 비용이 대표적인 인건비하고 마케팅비인데 요게 원래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연초부터 원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 중에서는 3분기보다 4분기에 유난히 좀 집중 어떤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에서는 꽤 미달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예. 뭐 오늘 자료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미달될 것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일단은. 다만 여기 아까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 내가 또 펀더멘탈. 아니 아까 제가 미달될 거다, 안 좋다. 오케이. 그 자료에서도 그냥 실적으로는 차분하다. 예. 그대로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회사가 잘 소통하고 있는데 어떤 흐름대로 흘러가는데 뭐 애널리스트가 그걸 추정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악화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회사는 잘 소통해 왔는데 그러니까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회사는 계속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분기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원래 4분기가 원래 이제 그 인센티브 정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 2, 3분기보다는 인센티브가 조금 보통 좀 느는 시기이고요. 증가하는 시기이고 또 인력은 꾸준히 뽑고 있기 때문에 인력 증가분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올해 4분기는 그 지난 3분기에 사실은 좀 집행되어야 될 그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게 좀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건비가 꽤 많이 증가할 거고 마케팅비의 경우에는 특히 웹툰이라든지 이제 일본의 라인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 동사의 이제 글로벌 웹툰 사업 그 구조 개편의 어떤 이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마케팅비를 집행하지 않다가 그 구조 개편이 완료가 되면서 3분기 특히 4분기에는 상당히 이제 많이 공격적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이런 비용들이 늘면서 매출은 뭐 그냥 시장 예상대로 무난하게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뭐 제가 제 추정으로는 지금 시장 컨센이 얼추 4천 개, 한 3,900 몇십 개 되는데 지난 3분기 3,400 몇십 개보다 조금 증가하는 한 3,500개 정도. 그러니까 컨센 대비로는 한 10% 정도 미달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는데 지난 3분기에도 사실은 이렇게 추정했었는데 결과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오히려 예상보다 좋았듯이 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만 아마 이번 4분기는 지금 비용단에서 공격적인 집행 부분을 좀 덜 반영하고 있어서 컨센서스가 좀 미달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년 이후인데요. 지금 내년 이후에 어떤 시장 컨센서스 전망치도 매출 단에서는 큰 차이 안 나는데 약간 공격적인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코로나19가 그죠 물론 내년이면 내년에 올해부터 올해겠지. 그죠 항상 이맘때 헷갈리면 좀 헷갈려지 마 지금. 올해부터 이야기입니다. 내년이 아니고 보니까. 2022년부터인데 이제 코로나19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시장이 받아들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부터는 계속 좀 완화가 돼 갈 테니까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단기적인 수혜에 따른 성장 에너지 강화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 노멀라이즈 되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부분은 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나 뭐 기존 시장이 추적하고 있는 올해 이후에 매출 전망치를 엄청 하향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와페드도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와페드가 MAU는 한 9천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해봐야 광고 매출 정도이고요. 순수 컨텐츠 매출 거의 없잖아요. 이거를 네이버 웹툰에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면서 매출을 늘릴 텐데 이걸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매출을 늘리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라인망가를 비롯해서 전체 웹툰이나 이런 게 글로벌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밖에 국내의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또 커머스라든지 이런 쪽도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측에서는 올해 이후에 어떤 영업이익률을 작년 대비 일단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컨센서스는 꽤 많이 지금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 계속 지금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 포인트씩 개선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이 4분기도 4분기지만 내년 이후 전망치도 조금 더 정상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 자체가 어떤 사이클로 봤을 때 코로나19에 확 폭발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보여주는 어떤 펀드메달보다는 잠재력을 봤던 더 많이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 흐름도 그러한 약간 과도기적으로는 좋긴 좋지만 미리 오른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좀 차분한 흐름을 보일 것 같은 이런 과정 속에서 글로벌 이야기의 지금 금리 상승 분위기이다 보니까 전체 시장도 시장이고 이지만은 조금 지금 성장주들 중에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작년 상당히 많이 상승한 꼭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이런 컨셉의 이제 종목들은 한동안은 숨고르기형 다지기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지금은 조용한데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해 가지고 오늘 자료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몇 개 또 좀 더 숙성을 해 가지고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한 어떤 에너지가 축적이 돼 가지고 한 단계 더 진화된 어떤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이 확보된다든지 뭐 거대한 어떤 관련 뭐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 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뭐 M&A가 됐다든지 또는 새로운 신사업을 뭐 론칭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뉴스 플로우성 의미 있는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지금 흐름에 대해서 어떤 그 긍정적인 변동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든 카카오든 장기적으로는 그죠. 재작년 많이 올랐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 대비 상당한 어떤 추가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기는
조금 쉬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궁금한 건 하나니까요. 이제 올해는 이제 좀 제가 애널리스트랑 이제 녹음할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좀 이제 좀 그러면 선을 넘나드는 질문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TP를 좀 낮췄지만 그래도 목표가 사람들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목표가 이렇게 여유가 있네, 그러니까 심플하게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구조를 잘 이해 못하니까. 근데 네. 이제 그냥 하나예요. 바이 더 딥 할 수 있는 단가에 온 건지. 그러니까 여기선 바이 더 딥을 해도 되는 건지. 오늘 밀릴 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상대적 뭐-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최근에 이제 몇 분 그 우리 하우스에서도 지금 비유도 있고 했지만은 제 영역은 아니지만은 그 동안에 우리가 달릴 때, 그 최근에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 또 NFT 메타버스, 특히 NFT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화두를 통해서 주요 관련주들이 단순히 준비만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이런 어떤 각오만 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기대감으로.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실제로 단기적으로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아서 실제 성장성이 탄력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주가는 그 이상으로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게 많이 올랐고 최근에 실적 흐름도 그에 비해서는 조금 차분한 가운데 조금 쉬는 시기라면 글쎄요. 그동안 오히려 좀 소외를 받았으면서 약간 방금 말씀 어떤 약간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바텀을 찾는다 그러면은 그 IT 하드웨어나 뭐 어떤 제가 그쪽 디테일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그런 쪽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오르고 지금 쉬고 있는 우리 업종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편한 면이 있다. 물론 그쪽에서도 막 달려간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바이 더 딥은 자신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데 바인데 장기적으로 바인 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좋게 보는 거 이해하고 오케이 그건 약간 중장기 계단식 여러분 그 네이버가 예전에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검색으로 한참 달리다가 그다음에 서브프라임으로 주춤하다가 2010년 초반에 한 5, 6년을 고전하다가 그다음에 라인으로 또 한참 달리다가 라인이 셋업되면서 한 4, 5년을 고전하고 또 고전하다가 재작년에 그 네이버 파이낸스를 분사하면서 약간 오르는 척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19 오면서 다시 한번 달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가 상장 이후에 어떤 주식의 역사를 보면 크게 검색으로 한 몇 년 폭발적 상승, 그 다음에 라인으로 한 2, 3년 폭발적 상승, 그리고 이번에 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플랫폼 잠재력으로 한 2년, 1년 반, 2년 정도 상승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은 또 조금 다른, 지금 여러분 네이버가 재표도가 뭐 아직까지는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커뮤니티 기반의 커뮤니티 형태의 종합 메타버스 서비스로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고 제일 좀 지켜볼 만한 어떤 플랫폼인 거는 맞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재표도가 뭐 일부 이내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네이버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은 너무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커머스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1년 반 동안 그죠? 보여주는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좀 앞당겨서 한번 가치를 반영했잖아요. 그럼 이게 끝났다는 게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나중에도 추가 반영도 가능하지만 일단 그럼 약간 새로운 거는 뭔가 재표도를 필두로 한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된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숙성이 되고 또 여기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또 여기서 약간 우리 어떤 주가 상승 동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뭐 작년에 그 어떤 엄청난 어떤 그런 어떤 이슈적 모멘텀들에 비해서 모멘텀마저도 뉴스 플로우마저도 좀 조용한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성의사랑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해오고 사이기 때문에 바이 더 딥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예, 뭐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오케이. 네, 사실 우리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섹터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를 장기로 보시는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이게 뭐 이런 딥의 구간이 어디인지는 아직 잘 가늠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아직 내가 좀 늦게 내려왔죠 여기를. 막판에 전화가 몇 통이 온 거예요. 좀 중요한 전화에서 받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게 아까 그랬지. 이거보다는 IT 하드웨어가 날 것 같다 그랬지. 이걸 많이 들고 있는 초회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상화되는 거야 오늘.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나 이렇게 나름대로 최근에 상당히 뭔가 미래 가치를 하면서 좀 이렇게 실적은 그냥 그런데 이렇게 되던 것들이 그냥 뭔가 좀 찝찝한 거야 지금. 그리고 그래서 나보러 이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걸 페이스북에 좀 썼었는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이제 편하게 뭐 요새 좀 저번에 연말에 좀 그러고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거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되게 유명한 그 주식 관련 책에서 챕터마다 이제 좋은 문장이 들어왔는데 전망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직업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예술이다. 번역을 잘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맨날 다 같이들 무슨 뭐 연초에 무슨 1월 강세장 이런 얘기할 때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역발상이 아니라 좀 다른 틈새의 데이터를 많이 뒤져봐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여기 이제 자료는 안 났지만 하여튼 PT 갈 땐 얘기하는데 IT 하드웨어랑 만약에 이거랑 같이 빠지면 되게 웃긴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당신이 아까 이거 팔아서 IT 하드웨어 자동차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랬잖아. 근데 거기는 또 그럼 이걸 줄여서 그럼 네이버 카카오가 먼저 빠져 있으니까 이게란단 말이야. 같이 이게 만약 빠지면 이건 골 때리는 거죠. 이런 플랫폼 서비스주들이 무서운 게 이러다가 또 뭐 어떤 또 의미 있는 뉴스 플로우 하나 퍽 나오면은 또 감성적으로 누가 확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포털을 다 비우기는 그것도 부담일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나도 말하고 답답해 죽겠어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무형제가 있고 여기 하드웨어가 있단 말이야. 네. 서로 이제 이걸 줄이면 이걸 사고 이걸 줄이면 이걸 산다 서로 얘기해. 네. 사실 둘 다 이러고 있거든. 둘 다 만약 오늘부터 이래버리면 이건 뭐지? 시장을 줄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아니 이거 나 이 얘기했더니 남도 어떤 사람이 와 이랬는데 나한테 정말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빠진다고. 내가 왜 아까도 이거 누가 전화했더니 무슨 말 이해했습니다 딱 그러고 끊었는데 좀 모르겠다. 하여튼 예전에 제 기억에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네이버가 예전에 검색으로 한참 오르다가 꼭 지치고 조금 빠질 때 이 애널리스트 실사이드 애널리스트 직업병이라는 게 뭐 확인하고 어깨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점점 그 에너지에 도취돼가지고 이 의견을 조정을 잘 못해요. 나중에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많이 올라도 좀 빠지니까 약간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단기 락바텀이나 이런 걸 많이 찾았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을 그냥 이게 이제 고전했거든. 그 다음 또 그 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이 왔을 때 계단식으로 확 달리고 그게 마무리돼가지고 약 6년간을 예전에 왜 우리 그 액분하기 전에 그 당시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6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거 아시죠? 진짜 이미지로는 진짜 성장주의 아버지로서 뭐 영혼이 갈 것 같은데 진짜 6년을 한 5, 6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 네이버 파이낸스 분사해서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와가지고 확 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그런 핵심적인 어떤 가치 상승 요인, 에너지 요인이 있을 때 그때 쫙 오르고 그다음에 한동안 쉬더라고요. 지금까지 패턴은 그랬습니다. 난 성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왜 오늘 그러냐면 아침에 그냥 바쁜데 막 전화도 오고 뭐 이러고 막 하는데 말이 묘하게 연결들이 되는 거야 지금 다들 하는 얘기라 지금 다들 당황하네. 다들 보니까 자신 없어하는 느낌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가서 좀 이제 전략이랑 얘기도 해보고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이거 녹음부터 하자고 내가 페이스북에도 이거 오늘 녹음할 거라고 전화했어. 왜냐면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떤 펀더멘탈이 되게 좋다면 그냥 바이더 딥이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실적도 이번에 그냥 그렇고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분합니다. 올해 이후에 연간으로도 시장 좀 컨센보다는 컨센이 조금 차분해져야 바이더 딥의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차분해져야 되는 거죠. 하여튼 카카오도 특히 내가 아침에 모닝 미팅 때 얘기했지만은 그 물적 분할 이슈가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다 반영해놨는데 다수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SOTP 할 때 그냥 100%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당신 정도 이걸 SOTP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 모델들 보면. 하긴 다 하는데 그거를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눈앞에 상장 예정이거나 이미 상장한 거는 한 40%까지 다 디시를 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카카오는 심해. 카카오 모빌리티가 너무 크잖아. 엔터도 크고. 거기는 뭐 모빌리티, 엔터, 핀테크, 컨텐츠 그거 상장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야 그러면 하여튼 이런 건 다음에 논의하고 머리 좀 고민을 더 해봅시다. 왜냐면 지금 오늘 내가 정리가 다 안 되는데 지금 아까 막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런 날이 재밌어요. 왜냐면 다양한 저희들은 이제 리트머스 같은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교차점에 허브에 있기 때문에 저는 허브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그걸 종합해서 내가 머리로 이제 추론할 때가 있는데 재밌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이. 일단 이후로 한번 좀 더 해주시고 마무리 칩시다. 네. 네이버는
회사는 참 좋은 회사인데 오케이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네이버도 작년에 개인들이 많이 샀나? 아니 원래 이게 대형주 치고는 우리 업종이 좀 그랬나? 개인 비중이 좀 높은 쪽이긴 한데 그래요? 작년에 많이 샀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